플레이스테이션이 한 40만 원에 육박하니까 이제 남편이 부인한테 해달라고 하면 부인이 허락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 카피가 허락받지 말고 카드 긁은 다음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이것도 이제 맨하탄께서 맨하탄 사 지금이 긁어 그러고 나서 용서를 구하라 그래서 제가 마케팅의 정리를 내렸습니다. 마케팅은 카드를 긁게 만드는 마술이다. 마케팅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100% 카드를 긁지 않습니다. 감성적으로 설득해서 의미를 심장에 꽂아야 감동받고 그 다음에 바로 뇌를 마비시켜야 돼요. 마케팅은 뇌를 생각하게 만든 카드는 안 긁습니다. 얘가 마비될 때 그때 습관적으로 카드를 긁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렇게 도전을 계속합니다. 여기 보시면 2012년 사하라 사막 갔다 왔고요. 안나푸르나 2013년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안나양이 푸르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주도 100km 마라톤도 뛰어봤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5,800m 킬리만자로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에 표범이 없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몬블랑 트레킹도 갔다 왔고요. 자전거 국도 완주 순례 1900km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산에 올라가서 정말 바위 산이거든요. 산악홈한데 올라갔다가 친구하고 와인 파티 하는데 그 다음날 비행기 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코로나 양성이 나오면 비행기를 못합니다. 그 친구는 집에 가고 저는 말레이시아 호지민지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다가 4일 만에 제가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 고향이 충북 음성입니다. 거기는 코로나 양성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성, 네거티브라는 단어가 인생에 이렇게 희소식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여러분, 파지티브만 좋은 게 아니라 네거티브가 나와야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겪어보면 부정적인 언어도 굉장히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후지산도 갔다 왔고요. 저는 이제 64세 때는 메라피크 6,400m 올라갈 거고요. 제가 70살쯤에 올라갈 산입니다, 이게. 레닌피크 7,134m. 같이 갈 사람 저하고 계모님 같이 해서. 여기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만 빼시면 1세기 때 7,000m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안 오면 레닌피크하고 결혼한지 아시고요.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유는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존, 백척 가운데에 가서 벌벌 떨면 추락하지만 거기서 뛰어내리면 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러닝 존에 가가지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갖고 가면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그로스 존으로 갑니다. 무한 도전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법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은 전문가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만들 수 있고요. 더 중요한 차이는 법은 철저하게 과거입니다. 과거. 그런데 방법은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재들은 관악구 신림동에서 과거를 들이다 파는 법 전문가가 모여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가면 미래를 연구하는 방법 개발 전문가들이 몰려 있습니다. 과거를 들이다 파는 나라와 미래를 들이다 파는 나라는 극명하게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킬리만자로 올라갔던 사진인데요. 제가 청춘교육책 팔아먹으려고 정상까지 가져가지고 여러분, 용접봉이 대학 교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 이영만의 청춘교육책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밤 11시에요. 4,700고지에서 11시에 8시간 사투를 벌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밤 11시에. 근데 올라가다가 심폐양면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온도는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기온은 낮아지고 정상은 안 보이고 그런데 제가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심폐양면이라는 말이 잘못된 사자성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옆으로 가면 되더라고요. 옆으로. 여러분, 저 벽에다가 질문을 던지면 저 벽은 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왜 앞과 뒤만 문이 있냐 이거예요. 옆에도 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 저 왼쪽에 조그맣게 글씨가 돼서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이 시 아시죠? 고은 선생님이 시인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아시는 분 들어보세요. 시 좀 읽고 그러세요.
일주일 날때 며칠 안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너무 목표 달성을 하려고 앞만 보고 올라가다가 힘 빼고 주변을 내려올 때 보니까 행복이 널려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걸 못 본 겁니다. 그런데 저 시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내려올 때 알게 됐어요. 잠을 못 자고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때 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저 시를 이렇게 바꿨어요. 내려갈 때도 못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듯고. 그래서 제가 고은신이 만나고 여쭤보려고 해요. 신이 혹시 안 올라가고 시를 쓰러 갔다고? 내가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보니까 내려올 때도 안 보인다고. 네, 농담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도 통념이라는 거는 몸을 던져서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으면 옳은 이야기인지 맞는 이야기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로덱에 생각하는 사람 많이 보셨죠? 자, 보셨습니까? 빨리 로덱하고 똑같은 자세로 빨리 5초 동안 빨리. 자, 로덱하고 자세를 똑같이 빨리 하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생각이 없는 인간들만 와 있어요. 자,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허벅지에 올라가요. 똑같이 해보세요.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일단 배가 나오면 안 들어가요, 이게. 뱃살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분의 1 이렇게 써놨잖아요. 뱃살은 절반으로, 익살은 2배로.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주고 이 사람하고 똑같이 해보라고 그러면 이 사람하고 자세가 똑같지 않습니다. 만 명을 실험을 해봐도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 이 사람을 대충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대충 보시면 여러분이 몸에 가장 큰 해충이 살고 있어요. 자, 이 여자 비서가 지금 타자를 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저 타자기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가 지나고 디지털 시대가 돼서 자, 타자기를 컴퓨터 키보드하고 모니터로 바꿔줬는데 자, 비서가 타자를 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네. 타자기를 왜 잃어버렸냐면 습관적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습관적이라는 말은 습관이 적이라는 말이다. 자, 따라해 보세요. 습관적이라는 말은 습관이 적이라는 말이다.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거나 4차 산업혁명이 오거나 인공지능이 오거나 말거나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한단 말이에요. 아날로그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 하려고. 안 하려고 버티지 마시고 어제와 다르게 근본적으로 도전해보시고 생각해보세요. 자, 제가 중간에 여러분 몸에 좋은 체조를 하나 가르쳐드립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자, 왼손 바닥을 펴보세요. 왼손. 그 다음에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다 동그랗게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세요. 오른쪽으로. 자, 동그랗게. 잘 돌아가요? 네. 자, 그 상태에서 반드시 오른쪽 다리를 드셔가지고 오른쪽 발목도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손가락도 오른쪽으로. 네, 잘 돌아갑니까? 네. 이게 안 돌아가면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발은 왼쪽으로. 자, 오른쪽 발목은 왼쪽으로. 안 돌아가. 많이 안 돌아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돌아가면 돌아가셔야 돼요. 자, 다시 왼손 바닥에다 손가락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이번에는 이제 왼쪽 다리 드세요. 왼쪽 다리를 왼쪽으로. 자,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이건 안 돌아가면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왜 왼쪽 다리는 잘 돌아가는데 오른쪽 다리는 왜 안 돌아갈까요? 이게 뇌가요, 좌뇌는 오른쪽을 통제하고 우뇌는 왼쪽. 이 대각선으로 프레임이 짜여져서 헷갈리는데 저는 이거 돌아갑니다. 이거 돌리려고 10년간 연습했어요, 제가. 이따가 식사하시고 피곤하실 때, 자, 두 분이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세요. 한 사람은 왼손 바닥에 손가락을 돌리시고, 마주보고 앉아있는 사람은 두 손으로 이 사람 오른쪽 발목을 잡아가지고 매일 하면 돌아갑니다. 세상은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리처드 마크가 쓴 갈매기를 끄매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거기 새는 갈매기인데 갈매기는 근시예요, 근시. 여러분 못 봐요, 여러분. 제가 세계 질서로 발표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미쳐도 박하한테 이메일 보내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밝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 교수가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편견 가지고 바라보셨죠? 아,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얘기하겠네. 제가 연구해보니까 교수하고 의지가 공통점이 많아요. 알려드릴까요? 첫째,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교수하고 그리고 항상 뭔가 들고 다녀. 교수는 가방, 그지는 깡통. 작년에 한 말 또 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살아가고 되긴 어려운데 되고 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공통점. 항상 남한테 얻어먹고 살아요. 오늘도 배주원 사장님 저녁 사준다고 해서 얻어먹고 가려고.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은 여러분이 기르는 개 이름입니다. 개 이름. 이 중학교 시험 문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개가 또 하나 나타났어요. 거기에 뭐냐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답을 썼어요. 100번 묻는 놈은 개만도 못하다. 그래서 한자를 바꿔서 물을 묻자 개견자. 물어보면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질문해도 개 취급하지 마세요. 와, 일리 있는 이야기가. 제가 삼성에 입사해가지고 뭔 모르고 처음에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 낼수록 저한테 일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야. 후박사가 한번 해보지. 어떻게는 아이들 내면 나한테 일거리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낮은 포목자 가서 5년간 버티다가 편견은 때로는 좋습니다. 사랑은 내 편견을 초과합니다.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편견입니다. 자, 이제 열정과 열광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4,000명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러 14,000명이 왔는 줄 알았더니 제 주위에서 쥐드래곤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하고 공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저 14,000명이 GD한테는 열광을 하고 나한테는 열광을 안 해서 제가 도입부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열광과 열정의 차이는 뭡니까? 네, 열광은 남의 일에 발광을 하면서 부산물로 침이 흘러요. 열정은 내 일에 몰입을 하면서 부산물로 땀이 흐릅니다. 이게 열광과 열정의 차이는 바로 침과 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자들은 열정적으로 몰입을 하면서 땀을 흘리지만 빈자들은 남의 일에 시기 질투하면서 침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땀을 흘리지 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땀 흘리지 않으면 나중에 진땀을 빼거나 식은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땀의 종류는 참 많아요. 여러분, 인공지능은 땀을 흘리나요? 아니요. 이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인공지능은요 100% 본인이 겪어본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지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감동은 땀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몸으로 겪어본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서사, 내러티브고요. 그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삶의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이 제가 100번째 쓴 코나투스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방법은 땀 흘려서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자, 제가 이렇게 킬리만자로는 성공했고요. 사하라 사막에 되게 자빠졌어요. 120km에서. 이 두 가지는 정신력의 차이입니까? 체력의 차이입니까? 체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제가 킬리만자로 성공한 건요, 마인드가 몸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너 올라가. 그래서 몸이 말을 들은 거는 몸이 맛이 안 났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사하라 사막은 저거 참가비가 300만 원입니다. 이집트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요. 1,000만 원 듭니다. 사하라 사막 마라톤 뛰는데. 여러분, 사하라 사막 마라톤 뛰는데 1,000만 원 내시고 뛰시겠어요? 안 뛰시니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지금? 저는 카드 긁고 갔다 왔잖아요. 그랬더니 저 신발, 프랑스 신발 회사에서 1,500만 원을 후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남았잖아요.
이렇게 긁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철학은 카드를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힌다. 이게 제 인생의 철학. 그래서 저 사하라 사막은 체력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요. 이거는 체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피지컬이 멘탈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더 재밌게 맨하튼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서 행복하고 재밌게 사시는 방법은 피지컬을 계속 유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갖고 있는 정체성은 신체성이라고 하죠. 신체성이 정체성을 결정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몸을 보면 여러분의 미래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바꾸려면, 꿈을 바꾸려면 몸을 바꿔야 됩니다. 몸을 바꾸기 전에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신 나간 사람하고 정신 차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구냐면 이 시련과 역경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려고 그래. 근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시련과 역경은 체력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체력이 없으면 망가집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몇 킬로 마라톤을 뛰는데 3일 내내 1등하는 일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주도 아름다운 풍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목표 달성하려고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 관절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 해변도로를 달리는데 제가 와, 저 앞에 막걸리 집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막걸리를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정상이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음주 마라톤 뛰어보셨어요? 이게 전율하는 행동감이야.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갑자기 대장처럼 보여요. 그래서 결승선에 가면 술이 깨는 이런 해장 마라톤. 음주 검사 아직 안 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피니스, 행복은 해프닝입니다. 해프닝. 목표 달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표를 부산물로 보셔야 돼요. 재미있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목표가 달성되는 게 가장 행복한 목표입니다. 맞아. 목표 달성하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제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어요. 저도 앞만 보고 달렸어요. 분당 소속 고속도로에서 2007년 4월 11일 날 밤 12시 50분에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제 차가 폐차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사적으로 유명한 4.11 사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이쪽에 7개 부러졌었고요. 여기 5개.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여러분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거기 다시 붙이면 절대 안 부러져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흉부외과 의사가 와서 갈비뼈만 보고 갔어요. 그래서 팔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자기 전공 뼈가 아니래요. 그래서 누가 뭐냐 그랬더니 정형외과 의사가 왔어요. 정형외과 의사한테 또 목뼈가 이게 안 돌아갔었거든요. 여기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자기 전공 부위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 누가 뭐냐 그랬더니 그건 신경외과 의사가 그래서 세 분이 와가지고 각자 자기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제가 어디가 아프냐면 저 사이뼈가 아팠거든요. 저 사이뼈. 목뼈하고 팔뼈 사이. 갈비뼈하고 팔뼈 사이. 여러분 사이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병원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뼈저린 뼈 아픔을 체험하고 만든 전문가가 사이 전문가를 만들었어요. 여기 사장님들 사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내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주 만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저 사이에서 융합을 해가지고 제3의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게 사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정의가 알려드릴까요? 전문가?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 한우물 파다가 매몰된 인간 전문가.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 사람. 근데 제가 2달 만에 퇴원해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을 관찰했더니 이분들이 주행 속도에 따라서 참석과가 다르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자, 80km일 때 날마다 10km 더 가까이 가세요. 100km일 때 요단만 걸려가. 120km 수요일만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 나가면 사고가 바뀔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목표 달성하는 속도를 높이세요. 더 중요한 거 멈춰서 쉬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각도가 맞는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화두입니다.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자. 여러분, 영화 중에 새끼라는 영화 보셨죠? 아, 대답하세요. 다 봤잖아요. 한 3번씩 보셨잖아요.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아, 세상의 모든 경계하는 마음은 다 색으로 무너뜨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색은 뭐냐면 나만의 독특한 색깔입니다. 여러분의 독특한 색깔로 맨하탄크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을 대상으로 파는데 고객이 경계에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때 무너뜨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더 색으로 더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써놨잖아요. 색 달라지면 남 달라진다. 우리는 태어나서 그런데 거꾸로 합니다. 남 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색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는 동의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색다릅니다. 왜 색다른지 아세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가장 자기답게 섭니다. 그러면 저절로 색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아름다워지는 거고 남달라지는 겁니다. 자, 손가락들이 자랑을 합니다. 자, 엄지가 내가 제일 힘이 센다는 거 알지? 그랬더니 검지가 지시를 잘한다. 뭐 중지는 내가 키가 제일 크다. 자랑하니까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있다가 맨 밑에 야, 너희들 내가 없으면 병신이라는 거 알지? 이 다섯 손가락이 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한 줄에 세워놓고 다 똑같이 평가하냐 이거. 그럼 다 한 사람만 멀쩡한 사람이 나머지 다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색깔로 살아가는 강력한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 밤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들이 추상명사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추상명사 중에서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는 단어 3가지에 5가지를 꼽으세요. 저는 첫 번째 키워드가 열정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 신뢰, 도전, 행복 이런 건데 저 5가지 키워드가 북두오성처럼 제가 의사결정할 때, 사람을 만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좌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제가 사람을 만날 때 눈동자를 봅니다. 불꽃이 튀면 만납니다. 눈동자가 동태눈이면 안 만납니다. 대학원생을 뽑을 때 면접장에서 불꽃이 튀기면 합격이에요. 동태눈이면 불합격.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데 고리타분하고 과거에 젖어 살아요. 꼰대, 입력은 고장났는데 출력만 강력하게 살아있어요. 이런 꼰대들은 혁신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혁신적인 사람 만나고 신뢰를 소중한 사람 만나고 도전하는 사람 만나고 행복을 제일 목적으로 하는 사람 만나면 저 5가지 키워드가 제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5가지 키워드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저 5가지 키워드를 도전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그걸로 글을 쓰고 저 5가지 키워드로 책을 쓰고 5가지 키워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저는 그렇게 해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5가지 키워드가 저의 스토리가 탄생합니다. 스토리가 축적되면 히스토리가 됩니다. 히스토리가 축적되면 노래 중에 My Way, 다른 사람과 독특하게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방법이 바로 저런 키워드대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시고 그대로 사업하시고 그대로 스토리를 만들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을 쉽게 비교해서 한 가지 고스톱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고스톱에서 3점이 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근데 여기 449라고 있어요. 449. 4가 뭐냐면 5분짜리 띠 5장 따야 1점인데 4장 땄으니까 1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는 뭐냐면 10씩짜리 5장 따야 1점인데 4장 땄어. 마지막에 9는 뭘까요? P. 껍데기 몇 장 따야 돼요? 10장 따야 되는데 9장 땄으니까 1점이 안 돼. 저 사람 그러면 4, 4, 9 몇 장 땄어요? 아니 저게 지금 계산이 안 돼. 지금 4, 4, 9가 17장 땄는데 몇 점? 빵점. 근데 우리 보니까 옆에 사람 광 3개가 딱 수덕 걸었어요. 8광, 똥광, 3광. 광 3장이면 3점이 됩니다. 그러면 게임에서 누가 이기냐면 3장 딴 놈이 17장 산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후배들을 길러낼 때 17가지 방식으로 다 잘하는 거 가르치다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2-3가지에 나머지 인생 동안 힘과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그 이후에 단점은 장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의 장점을 보유한 사람하고 만나서 파트너십을 가져야 내 단점이 보완되고 상쇄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이론이 저기 GS2 이론이라고 있어요. 고스톱에서 2등이 못 따는 경우가 없다. 제가 개발한 이론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읽어보셨죠? 네. 여기 200만 건 팔렸더니 저 책을 따라하는 책이 나와요. 누가 내 치즈를 잘랐을까? 두 번째. 저거 나오자마자 장렬히 전세했어요. 저 첫 번째 줄에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책 보시면 누가 내 치즈 옮긴다고 물어봤더니 내 치즈는 내가 옮긴다. 저거 책 나와요. 저것도 장렬히 전세했어요. 이렇게 남하고 비교해서 줄 잘 쓰면 여러분도 일정 수준은 앞에 있는 선배들을 따라가시고 그 청출어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살기를 개발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푸마가 장판이니까 왼쪽 상단에 파마 하나 나왔어요. 저 중간에 밑에 보시면 치마 입으네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브라다, 왼쪽에 보시면 놀스코리아. 이런 식으로 남을 따라가는 자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기본기는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필살기는 알아서 배울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주고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때 이렇게 공부에 미치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10대부터 공부에 미치라고. 정말 언제까지 미치라는 겁니까? 나 공부하다 죽으래. 이런 책이 나오면 여러분도 공부하다 죽을 겁니까? 근데 또 이런 책이 나왔어요. 미치겠다. 정말 미치려. 재테크에 미쳐라. 20대 뭐 계속 미치려는 겁니다. 이거 조사하는 자가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반고 너도 미쳐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런 책 다 미치잖아요. 근데 이런 책이 또 나와. 괜찮대 지금은 또. 괜찮아. 뭐 이혼해도 괜찮대. 다 괜찮대. 그래서 이제 나 안 괜찮아 이런 책 나왔어요. 이런 거를 원심력 인생이라고 합니다. 바깥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끌려갑니다. 근데 또 지나가면 미치라고 해놓고 또 괜찮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또 거기 계속 따라가고. 이게 바로 원심력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중심, 구심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치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세상이 흔들리면 뒤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뒤흔들어야 됩니다. 세상을. 자, 제가 또 비정상이라서 지식 산부인과 의사인 거 아시나요? 제가 세계 최초로 이런 걸 연구하고 있어요. 지식 입덕, 지식 임신. 이런 걸 연구하니까 한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의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의사다 그랬더니 친구가 나보고 의사 자격증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미친놈아 내가 만든 건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고. 교수님 의사 자격증이 없는데 의사라고 그러면 사기죄로 걸린다는 거예요. 정말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들이.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색채의 마술사 시작하는구나. 쟤는 마술사냐. 문공인 의사는 그러면 의사야?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고 싶다. 여러분 익숙한 단어잖아요. 지식과 산부인과 의사 갖다 붙이면 세계 최초로 지식 임신을 연구하는 사람은 전 세계 저 혼자밖에 없어요. 지금 문제는 한국 산부인과 의사가 저를 인정 안 해줘요 아직 의사로.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로 책을 다 썼어요. 한국에서 안 알아줘가지고 미국에다가 출간한 다음에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번역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저자와 번역자 같은 사람 보셨어요? 이것도 세계 최초예요. 저는 이렇게 사고 당하면 사고가 바뀝니다. 저를 좀 많이 괴롭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의사가 괴롭히니까 저는 뜻밖의 사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놈이 나갔는데 또 미친놈이 또 나타났어요. 백성을 지금 잡아야 돼요.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이분 진짜 교수의 자질이 의심된다. 아니 윤봉길 의사가 정말 의료인을 알고 계세요? 여기서 의사는 의로운 사람의 정치입니다. 한양대 이런 무식한 무슨. 야 그러면 구두 대학교를 차리면 이 새끼야 병원을 왜 인정을 하고 하나 그냥 그랬더니 교수님은 의사가 아닌데 의사라고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나보고 대중을 상대로 공개사과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공개사과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도 안 웃으시는 분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게 공개사과예요.
여러분이 지금 왜 이렇게 폭소를 터뜨렸냐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나로 붙어있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비결입니다. 흔해 빠졌잖아요. 오하고 개하고 사과. 제가 세계 최초로 갖다 붙였어요. 천재 결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빵 터지는 거예요. 창조는 먼저 엮는 놈이 인자입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린 동영상하고 이 자료 다 드릴게요. 다 갖다 쓰세요. 동영상하고 파워포인트 다 드릴게요. 다 갖다 쓰세요. 어차피 자료를 드려도 자료를 확보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감일 뿐이에요. 상관없이 너무 돼요, 저. 자, 이제 6번째입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끝날까요? 아니요. 강의를 더 하자는 사람 처음 봤어요. 자, 여기 비행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 비행기가 머리 날아갈까요? 오른쪽 비행기가 머리 날아갈까요? 자, 왼쪽 비행기 흔들어 보세요. 왼쪽. 자, 오른쪽 비행기. 아직도 저 50개이 많으세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비행기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것은 배운 비행기인데 보통 이렇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 안 날아가가지고 제가 세계 최초로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 머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개발했어요. 얘는 왜 멀리 못 날아가냐면 여기 보시면 얘는 고생을 별로 안 해가지고 왼쪽에는 입체 평면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냥 고꾸라져 버려요. 근데 오른쪽 비행기는 일단 인생이 많이 꾸겨져 있지 않습니까? 꾸겨져가 있다. 저 사이사이에 인생의 내공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생을 해야 고생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왼쪽에는 머리의 언어, 오른쪽에는 몸의 언어라고 써놨죠. 왜 그런지 아시죠? 왼쪽은 겪어본 게 없어요. 책상에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입니다. 오른쪽은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이게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한 인간이 일생 동안 겪어보는 고통이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고생을 이미 다 경험해서 거의 80% 경험해서 앞으로 20%만 경험하면 돼 나중입니다. 근데 주변에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고생 하나도 안 해요. 고공행진해. 이 친구는 죽을 때 고통을 한꺼번에 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고통 앞에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의 언어와 몸의 언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몸의 언어는 이렇게 먹힙니다. 머리 언어는 막히고요. 몸의 언어는 꽂혀버립니다. 그런데 머리 언어는 맴돕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애 시절 이런 말 남겼죠? 당신은 나에게 꽂히지만 나는 당신에게 꽂혔다.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 같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왼쪽은 야, 친구야 너 벌써 퇴근했는데 어쩌지? 그 친구한테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 자, 오른쪽은 너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거기 어딘데? 그럼 이건 뭐야? 친구한테 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머리의 언어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계없이 내가 미리 생각한 걸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불통. 몸의 언어는 이 포트가 껴졌는데 몸의 언어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잘 들어봐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차이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왜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 아프면 가슴이 아플까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GPT야, 왜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가슴이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이 GPT가 벌벌 떨고 있어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을 때 여기가 아픕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여기가 아픕니다. 그렇지. 여러분, 고객의 아픔을 나의 가슴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슴이 아플 때 고객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살펴봐야 보살필 수 있습니다. 보살핌이라는 솔루션을 주려면 여러분 고객을 잘 살펴봐요. 그래야 고객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대학 교수가 쓴 개론 책 읽고 감동받으신 분 계세요? 개소리하는 분이에요. 개론은 뇌를 공략합니다. 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의미가 나눠야잖아요.
자기가 겪어본 게 많은 사람들은 의미를 심장에 꽂아서 감성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맨 밑에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재미없는 의미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고 의미 없는 재미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다. 오늘 제 강의는 재미있습니까? 네. 의미도 있습니까? 네. 저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제가 재미만 주러 온 게 아니고요. 재미있으면서 뒤통수를 치는 의미를 꽂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4분 남았으니까 좀 더 들어요. 자, 물건을 훔치면 범인, 마음을 훔치면 애인. 사인이 되게 멋있죠? 네. 제가 저런 거 종류별로 한 600장 써놨어요. 좀 더 유명해집니다. 경매에 붙여서 파는. 제가 한양대학 가서 교수님들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를 무척 어렵게 설명하는 풍부한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쉬운 이야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게 뺑소니 쓰는 황당한 교수. 보기 드문 교수,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득합니다. 이 두 사람의, 세 사람의 차이는 왼쪽 두 사람은 머리의 언어를 쓰는 거고요. 쉽게 설득하는 사람은 겪어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미지가 현실을 모르고 관념적이고 어렵게 설명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 살고 밥을 안 사. 단어는 한복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언어를 바꾸는 것이고, 고객을 어제와 다르게 설득하시는 방법도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어려운 이야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저런 것 얘처럼 쉬운 단어를 비교하고 배치해가지고 임팩트의 의미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까미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가을은 모든 나뭇잎에 꽃이 피는 제2의 봄이다. 제가 표절 전문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는 순간 표절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껴서 중년은 모든 역경이 경력이 되는 제2의 봄이다. Nothing is original. 오리지널은 없습니다. Everything is remix. 모든 걸 주워다가 언제 주워다 엮는 겁니다. 오리지널은 이거였는데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죠. 가을을 중년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가위가 왔을 때 이런 거 제발 좀 보내지 말고 어서 주워다가 이미 이런 걸 카톡에 15,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1,500명이 저런 걸 보내면 저희 카톡장은 쓰레기장으로 바뀝니다. 저런 왜 한가위는 5,000년 역사 동안 풍성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고 하나가 틀에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한가위의 삼행시를 썼습니다. 한눈에 반했어도 숨길 수 없는 설렘. 그 다음에 가랑잎 흩날리듯 가눌 수 없는 그리움. 위장해도 감출 길 없는 아련함. 그래서 한가위의 설렘과 그리움과 아련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시니 깨매나고 다 자, 그리고 새해가 올 때 이런 메시지는 그만 보내서 근하 10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멋있다. 이거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전화 이북이나 좀 많이 먹든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올해의 발걸음이 내년의 밑걸음으로 쓰이고 오늘의 평범한 보행이 내일의 비범한 행보로 역전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듣기 전에, 듣기 전에 인생 반전을 일으키는 절반의 철학자 유영만교. 그래가지고 책 2개 이미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책도 팔아먹고 읽어야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결국 성공이란 절묘한 언어 표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낙스 책을 쓰면서 복잡하고 힘든 인생을 한 가지로 딱 정리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E가 뭐냐면요, 경험입니다. R이 2개가 있죠. 하나는 reading, 여러분 책 읽은 거. 또 하나는 relationship, 인간관계. 그 다음에 T는 뭐냐, thinking. 분모의 L, language가 있어요. 반도직입적으로 여러분, 분모의 L이 커야 Y가 커질까요? 분모의 L이 작아야 Y가 커질까요? 작아져야 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경험을 많이 하고 인간관계 구축해가고 생각이 깊어도 언어가 천박하고 틀에 박혀있고 타성에 젖어 있으면 Y값 창작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 E가 경험이 제로일 때 책을 많이 읽거나
인맥을 구축하면 치맥보다 더 치명적인 인맥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깊이와 넓이가 넓어야 됩니다. 그거를 어제와 다른 생각으로 언어를 벼리면 전대미문의 새로운 인생이 탄생합니다. 자세한 거는 소나투스를 참고하십니다. 자, 끝났는데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높이뛰기를 할 때 이렇게 넘습니까? 뒤로 넘습니까? 뒤로. 누가 정상입니까?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이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m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신체 구조상 절대로 2m를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세계 최초로 뒤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2m 24cm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7번째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파이널 메시지가 뭐냐? 정상에 가려면 비정상적인 사유를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초코파이 안에 초코가 얼마나 들었나? 비정상적인 사람 이렇게 답을 썼어요. 초코파이분의 초코 곱하기 100은 초코가 약분하니까 파이분의 100. 초코파이 하나당 31%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저런 건 인공지능이 절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될 사람입니다. 이 세계 지도력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애한테 그 주요 그룹의 공부를 저기다 하나씩 다 세워요. 물려공부도 없고.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트위터 올려놨더니 재수 없는 인간이 또 나타났어요.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아니, 아이가 저 지도를 그릴 때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그렸나요? 여러분, 사르트르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일찍 죽어주는 것이다. 창의적인 대가 10명 중에 아버지를 일찍 여인 사람이 무려 5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이 지도를 그릴 때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순수한 발상으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자꾸 우리의 생각의 옷을 입어가지고 벗어가지고 자꾸 아이들한테 덮어 씌우니까 아이들의 상상력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이 2명만 풀면 옷이 50명이 됩니다. 누가 개발한 일이야? 자, 제가 1, 2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청소하기 귀찮은 여성들의 아픔을 사랑한 사람이 여성을 아픔을 사랑한 사람이 개발한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주 정수기를 개발했어요. 빨간 옷은 따뜻한 정수기 나오고요, 파란 옷은 청아가 나와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고2 때부터 용접을 하면서 소주를 못 마십니다. 그래서 소주를 못 마시는 사람들의 아픔을 사랑한 사람이 소주를 액체 상태로 입으로 못 마시니까 기체 상태로 코로 흡입하게 5끼를 개발했어요. 저걸 끝나고 죽으시면 그 이튿날 출국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은 저런 거 절대 개발하지 못합니다. 소주를 액체 상태로 못 마시는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기체 시장을 개발합니다. 여러분,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교수님. 너무 매력적인.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7월달 우리 돈독 책이 뭐였죠? 네, 2분의 1이었죠. 우리 7월 1일부터 8일까지 새벽 6시부터 우리가 줌으로 미래클 돈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배준사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었죠. 8일간 완주하고 8일간 모든 후기를 올려주시는 분들께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네, 특별한 선물로 우리 류현명 교수님의 100번째 책 코나투스를 실품 사인으로 다 해놨어요. 이거는 문인구 사장님 건데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55명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네, 화면 명단 좀 준비해주세요. 네, 전체
완주하신 분들 55명입니다. 본인들이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무대 위로 빨리 뛰어 올라와 주십시오. 네, 최명